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애플이 아이폰 17을 발표했습니다. 이 아이폰 17 시리즈의 프리미엄 모델인 아이폰 17 프로와 프로 맥스에 탑재되는 AP가 바로 A19 프로 칩입니다. 이 아시다시피 A19 프로 칩은 TSMC의 3나노 파생 노드인 N3P에서 만든 칩입니다. 그런데 이 A19 프로 칩의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가 나왔는데 예상 밖이었습니다. 요점만 말하면 생각보다 저조했는데요. 싱글코어 테스트 결과는 A19 프로 칩이 퀄컴과 삼성 엑시노스를 이겼습니다. 같은 TSMC의 N3P 노드에서 제작된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칩과 삼성의 2나노에서 만든 칩인 엑시노스 2600을 이겼습니다. 문제는 멀티코어 테스트 결과인데요. 이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칩에 애플 칩이 뒤졌고 삼성의 엑시노스 2600보다도 못했습니다. 엑시노스 2600의 경우는 A19 프로 칩보다 멀티코어에서 15%가량 앞섰고 싱글코어에서는 딱 그만큼 15% 정도 애플 칩에 뒤졌습니다. 사실 아이폰의 운영체제는 iOS고 퀄컴과 삼성은 안드로이드 진영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률로 이 세 개의 AP를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하 애플이 AP의 멀티코어 테스트 결과라고는 해도 이들 경쟁사의 안드로이드 진영 AP에 뒤지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물론 A19 프로 칩의 경우는 성능보다 전력 효율에 더 집착한 칩입니다. CPU 코어가 애플 칩의 경우는 6개로 설계됐기 때문인데요. 반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칩은 8개, 엑시노스 2600은 CPU 코어가 10개입니다. 이 때문에 멀티코어 점수에서 애플이 뒤졌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CPU로 부르는 중앙 처리 장치는 하나가 아닌 2개 이상의 코어가 집단을 이루어서 구성됩니다. 즉 하나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2개 이상의 코어가 붙어서 일을 분담하면 그만큼 처리 속도와 효율이 높아지는 것이죠. 하지만 저전력이 중요한 스마트폰에서는 성능만큼이나 전력 효율이 중요하고 애플이 이런 쪽에 부쩍 칩 설계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멀티코어 점수에서 뒤지는 것 자체는 프리미엄 폰에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보면 매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죠. 이 가뜩이나 AI 경쟁에서 뒤지고 있는 애플입니다. AP 성능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면 경쟁에서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언제부터인가 애플 AP의 명성에도 금이 가고 있다는 생각인데요. 과거 애플 AP인 A 바이오닉은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A 프로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A 프로로 개명되기 전 시대가 바로 A 바이오닉 시대인데요. 이 A 바이오닉 시대도 칩의 후반부 A 바이오닉이라 불렸던 AP 후반부부터 애플이 흔들렸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한 4, 5년 전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요. 직전 세대 AP와 갓 출시된 AP 사이에 성능 개선폭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세대에 비해서 향상된 게 거의 없는 성능 개선폭이 미비한 칩이 신제품으로 버젓이 출시되는 경향이 많았는데요. 이런 트렌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저런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퀄컴의 경우는 누비아를 인수해서 AP 성능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고 대만 미디어텍의 디멘시티도 프리미엄 AP로서 정체성을 탈바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만이 그 엑시노스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 절치부심 중인데요. 2나노 칩인 엑시노스 2600에서 다시 반전의 계기를 잡으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삼성입니다. 이런 것에 비하면 애플은 절박감이 덜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과거 세미 애널리시스와 같은 매체는 애플 AP의 부진 이유를 뛰어난 엔지니어 이탈에서 찾기도 했습니다. 애플이 보유했던 최고 인재들이 누비아와 같은 스타트업으로 이탈했고 이 때문에 애플에 남아있는 기존 엔지니어로는 성능이 탁월한 AP를 내놓기가 만만치 않아졌다는 관측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애플의 설계 역량 문제가 아니라 스마트폰 가격의 문제에서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애플이 가격 부담 때문에 AP 성능 향상 폭의 수위를 의도적으로 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스마트폰, 아이폰의 가격이 크게 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애플이 트랜지스터 수의 증가를 늦추는 방식으로 비용 확장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애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애플과 안드로이드 진영 간의 기술적 격차가 이제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 있을 것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IT 세계에서 정체는 곧 탭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1등이라고 안주하다가는
지금의 인텔 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지부진한 애플의 AP를 보면서 애플도 이제 1등을 기약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삼성의 경우는 애플의 A19 프로 AP와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칩과 경쟁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다른 경쟁사 칩이 핀팻 마지막 노드인 TSMC의 3나노 파생 노드로 만들어지지만 엑시노스 2600은 2나노 칩이란 점에 있을 것입니다. 올 하반기에 양산되면 전 세계 최초의 2나노 칩이 되는 것이죠. 관건은 수율일 것입니다. 시제품이 생산된 그 엑시노스 2600은 내년 1분기 출시되는 갤럭시 S26에 탑재됩니다. 연말까지 수율을 70%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수율이 낮으면 생산 단가가 높아져서 최종 스마트폰 가격도 올라가게 됩니다. 최근 그 디지타임스는 삼성 2나노를 평가하면서 3나노와는 TSMC 경쟁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삼성이 2나노에서 이 테슬라의 AI6 칩을 20조 넘는 규모로 대규모로 수주했다는 소식이 오피셜로 나온 바 있죠. 삼성 2나노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오늘은 애플 A19 프로 칩의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를 통해서 삼성 2나노에서 만들어지는 최초의 칩인 엑시노스 2600을 A19 칩 등과 비교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